300만 문장 만들기 과정을 마스터한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젠 고등을 대비하는 프렙 31 수업을 시작합니다. 중학교 영어는 초등 교과서보다 리딩 지문도 길어지고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써야 하는 서술형 문제들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영어보다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고등 영어는 어떨까요?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은 중학교 시험 범위의 5배에서 7배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파악할 줄 아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미 아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부족한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프렙 31에서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또는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 중요한 것들만 채울 수 있도록 1대1 수업이 이뤄질 거예요. 영국 DK사의 원서 24권과 중고등 문법 수업까지 고등 모의고사 1등급을 프리퍼레이션하는 프렙 31. 삼성영어 셀레나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를 우리 모두 1등급으로 시작해 봅시다. 중고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리딩입니다. 수능 영어의 대부분이 리딩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 시험인 내신도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지문 30개 정도가 평균 시험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긴 지문을 읽고 문제도 잘 풀기 위해서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해석하고 문제 푸는 방법만으로는 리딩 실력이 늘기 어렵습니다. 프렙 31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내신 수능 유형의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볼 거예요. 프렙 31 리딩,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수능 영어 1등급을 대비하게 될까요? 프렙 31에서는 원서로 리딩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재미없거나 전혀 모르는 내용들의 원서를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재미없거나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의 지문들이에요.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렵고 재미없는 생소한 글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능 지문의 대부분은 해리포터 같은 소설이 아니라 팩트 위주의 비문학 지문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원서도 동물, 과학, 환경, 인물, 사건, 우주 등 비문학 지문들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자연스럽게 쌓이고 내가 모르는 내용의 지문도 독해력만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수능 1등급을 위해서는 최소 5,500개의 단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단어들을 모두 암기만으로 외울 수 있을까요? produce라는 단어는 만들어내다, 즉 생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단어 앞에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의미가 더해져요. produce 앞에 re를 붙이면 reproduce, 다시 만들어내다, 즉 재생산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동사 끝에 션을 붙이면 명사가 되기도 해요. produce 뒤에 션을 붙이면 production, 생산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명사 끝에 ive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단어들도 있는데요. productive, 생산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단어의 형태를 이해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단어들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프렙 31에서는 수능 필수 단어와 함께 단어를 활용해서 외울 수 있는 어휘 활용편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단어가 쓰인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장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수능 어휘를 대비하기 때문에 프렙 31 단어를 모두 외운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어휘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리딩에서는 해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시간 내에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지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해석을 할 때 항상 문장에 동그라미, 화살표, 괄호 등을 표시하면서 해석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경우예요. 물론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시험을 볼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속도가 나질 않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 시선이 전체 글이 아니라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해요. 시간 내에 읽고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이 안 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더라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랩 30일 리딩 수업에서는 리딩 지문을 눈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훈련을 합니다. 지문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서 눈으로 읽는 훈련을 할 거예요. 화면에서 눈으로 읽기 때문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모르는 부분은 뛰어넘으면서 아는 표현과 해석이 되는 부분들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 실제 시험 환경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만나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수능 1등급 학생들은 1분당 160개의 단어를 읽는다는 평균치가 있습니다. 리딩 시험은 빨리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읽는 속도가 유독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항상 본인의 속도대로만 영어 지문을 읽어서 그래요. 프랩 30일에서는 리딩 지문을 원어민의 속도에 맞춰서 읽는 쉐도잉 훈련을 합니다. 지문을 최대한 원어민의 속도에 맞춰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지문을 읽는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Sophie cheered, Blue's fan yelled, came warning voice. Chariot never raced in Rome again. 수능 듣기 문제들은 대체로 쉬운 편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긴 내용을 듣고 한 번에 2문제씩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출제되는데요. 프랩 30일에서는 원서 지문 전체를 듣는 수업을 합니다. 원어민이 빠르게 읽어주는 지문을 들으면서 빈칸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긴 글을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수능이나 내신의 듣기 문제들은 정말 쉽게 느껴질 겁니다. Mr. Johnson read Sophie's history homework. 앞에서 살펴본 리딩 훈련과 함께 여러 가지 심화 학습도 하게 됩니다. 원서 지문으로 내신과 수능 유형의 문제까지 풀어볼 거고요. 지문을 읽다 보면 줄거리상 흘러가는 문장들도 있고 글의 내용상 중심이 되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구분할 줄 알면 글을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프랩 30일에서는 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서머리 수업을 하는데요. 꾸준히 하다 보면 수능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글의 주제나 글의 목적, 글쓴이의 의도 등을 묻는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프랩에서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과 표현 학습도 하게 됩니다. 특히 수능 지문에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나 구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미리 훈련해둬야 해석할 때 이런 구조들이 바로 눈에 들어와서 지문을 읽을 때도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중요하고 난이도 있는 문장들만 뽑아서 그 문장들의 문법적인 구조들을 공부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수업도 하게 됩니다. RC 수업과 함께 LC 스피킹에서도 실전 대비 훈련을 합니다. 리스닝에서는 듣는 내용을 메모하는 노트 테이킹 훈련도 하고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들었는지,
안 들린 부분은 왜 안 들렸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내용을 써보는 딕테이션 훈련도 합니다. 누구나 이런 훈련들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삼성영어 셀레나가 유일합니다. 삼성영어 셀레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험 대비 영어 훈련 프랩 31은 여러분들의 수능 1등급 대비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랩 31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수능 영어를 대비하고 고등학교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를 1등급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